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영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배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앤 그리핀 장편 소설 모리스 씨의 눈부신 일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댓글 1000개 붙으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YG 편. YG는 이제 책걸상에서 하차한다. 네. 네, 이 책이 좋다는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리면 YG는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네. 청취자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더 이상 방송을 못 하겠다. 네. 댓글 동광동 호랑이님이 주셨는데요. 혼비님 재미로 공격당하시다가 마지막에 너무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아요. 동강동 호랑이님이 진짜 잘 캐치하셨다. 혼빈이 마음에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맞아요. 막 하루 이틀 좀 우울하셨다면서요. 그 팬덤의 시대 방송 관련 네. 댓글입니다. 네. 객관적으로다가 틀리거나 지나친 말씀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영국 작가가 쓴 미식의 시대라는 비유 너무 적절해 보여서 저도 어크로스 출판사 책들 대체로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훌륭한 책을 읽겠습니다. 이런 솔직발랄한 방송 자주 해주세요. 네, 여기도 지금 동강동 호랑이님도 솔직한 방송 자주 해달라고. 그리고 아니 혼빈님 왜 저한테 지적 안 해줬어요 그날? 뭐? 프린스. 그래 저도 헷갈렸어요. 프린스. 저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다가 헷갈렸는데 네. 또 날카롭게 또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지적하는 댓글은 왜 안 가져왔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읽었나요? 읽었어요. 그거 정정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건. 버들님 댓글도 좀 소개해 네, 줄까요? 버들님. 혼비님이 추천해주신 철학책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영어 원서로 읽고 아들은 한글책으로 읽었는데 저는 철학적인 이슈도 재미있었지만 특히 작가의 아들들이 귀엽고 제 아이들 키우는 것도 생각나서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아들은 철학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읽었는데도 재미있게 읽고 함께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이 책 저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행운의 카자르님께서도 못 말리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이 웃긴 철학책. 이거 방금 버들님께서 같이 읽었다는 책인데 혼비님과 YG님 강추하니까 꼭 읽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혼비님 팬덤 책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혼비님의 그 방송을 듣고 팬덤 책을 사신 분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지. 혼비 작가가 저렇게 말하니까 궁금한데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풀이 나쁜 거지. 비판은 그러게요. 우리가 하는 정도의 비판은 뭐 다들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 혼비님 신경 쓰였다는데 이제 좀 마음 풀렸죠. 네 진짜로. 네. 역시 칭찬은 김원비도. 정말.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책걸상 녹음 역사상 가장 마음이 안 좋았던 이틀이어서 네. 그래서 너무 큰 힘이 되네요 진짜. 따뜻해. 모리스 씨 눈부신 일생 같아. 이거 뭔가 살짝 비아냥 너무 좋아. 살짝 비아냥 같은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소설판 트로트 같은 막걸리 한 잔 명곡이에요. 다들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너무 칭찬인데. 이 앤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이 책으로 크게 성공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장편까지 계속 내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진짜요? 네. 뭔가 적어도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먹히는 뭔가 부분이 있다. 아일랜드 사람들도 트로트 좋아하는구나. 근데 네. 이 책 칭찬 타임 가져도 돼요? 네네. 지금? 네네네. 이 책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읽을 때 되게 쉬워 보이는 책이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쓰기가 저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서간문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또 서간문 에세이스트잖아요. 그렇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네.
갑자기 네. 훅 자기 책 홍보를 네, 최다juk.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참고로 지금 저분은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라는 네. 황선우 작가와 함께 쓴 서간문 에세이를 네. 써내신 저자이십니다. 아 이제 좀 시장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또 그걸 또 굳이 또 인공호흡 해가지고 또 사전에는 최다juk 요새 안 팔립니까? 모르겠어요. 팔리겠죠. 네. 예, 팔리겠죠. 근데 하여튼 이게 그런데 근데 어쨌든 서간문이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서간문이라는 형식을 저는 되게 이 작가가 이 서간문이라는 형식 그리고 이게 정말 자칫하면 심파로 빠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이 남성이 어쨌든 회한을 갖고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연민으로 빠질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너무 통제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약간 아슬아슬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심파일 수도 있고 한 끗 차이로 너무 자기 연민으로 점철된 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작가가 너무 그 선을 너무 잘 탔다고 생각하고 이건 절대 쉽지 않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읽으니까 이게 그냥 별거 아니게 뭐 첫 번째 건배, 두 번째 건배 이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결코 이게 이 톤을 가지고 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무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읽혀가지고 YG는 지금 이게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 사건의 개연성이라던가 또 중간에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게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저는 그 정서 빼놓고는 그 트롯 정서 빼놓고는 근데 전 별로 트로트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롯 정서 빼놓고는 이걸 JYP가 막 픽하고 그 다음에 막 책걸상 막 청취자들이 너무 좋다 이러면은 난 진짜 책걸상 떠나야겠다. 정말 그 뭔가 억지스럽다고 하는 부분이 그 아마 이제 초반에 어릴 때 주인공이 어릴 때 그 하인으로 일하고 막 그 금화 나오고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을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설정이 그걸 또 풀어내는 방식이 저는 그러니까 약간 미스테리하게 네. 가져가는 풀어내는 거는 뭐 그 정도면 잘 그나마 추습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가 아니라 비슷하게 과연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일랜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개연성이 있을까 이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작중의 주인공이 1930년생이거든요 지금 네. 설정이. 그러면 30년대 네. 아일랜드는 그랬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을 검색을 수 좀 있죠. 해봤더니 네. 거기 이제 뭐 발전 속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모리스 해니건이라는 분이 이 작중 화자이기도 하고 주인공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평생을 회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가상의 대화 상대랑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지만 아니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 아들한테 편지를 쓰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한 잔 한 잔씩 누구를 그치. 위해서 한 잔 이미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한 잔. 떠난 사람들. 근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이제 회고하면서 음. 자신의 일생을 이제 쭉 그 돌아보는 건데 네. 어렸을 때 학교를 갔는데 네. 도저히 책을 읽지를 못하고 수업에도 집중을 하지 그쵸.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난독증이었고 요즘 네. 시각으로 보면 난독증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치료가 필요한 난독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얘는 학교나 공부랑은 전혀 안 맞는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찌감치 네가 잘하고 행복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장의 일도 돕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가장 부유한 저택에서 뭐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뭐 온갖 온갖 잡일. 잡일. 근데 그때 지난번에 JYP가 커다란 한 가지 빼고는 너무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커다란 한 가지가 뭐예요? 책을 절반쯤 읽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의 끝은 혹시 이건가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사람들이 아마도라고 짐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진짜 끝난다는 거. 저는 그것도 처음에 딱 알았는데.
그렇게 처음에 이제 좀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그렇지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처음에. 어떤 사람은 뭐 초반, 어떤 사람은 중반쯤에 느끼고 막판 되면 모를 수가 없고. 네. 근데 그렇게 정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딱 끝난다는 게 제일 뭐 단점이면 단점이고 한계이면 한계인데 저 같으면 차라리 그 작가랑 에밀리랑 사랑하는 사이야. 아니 나도 마지막까지 약간의 약간 의심- 반전을 기대했어 진짜. 이 작년들의 환타지 정말 아니, 작년에 정말 나는 이렇게 자- 공격 들어올까봐 내가 하지만 말을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한 반전은 그냥 뭔가 다른 결말이었고 에밀리와의 사랑은 YG의 환타지. JYP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나이 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아니 내가 분명히 이 얘기 들을까봐서 내가 중간중간 했는데 아니 뭐 그런 식이라든지. 근데 그런 게 있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게 있었어도 네네.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요. 그 빛과 물질에 대한 빛과 물질에 대한 이론. 빛과 물질에 앤드류 대한 포터. 이론에서도 그 네. 이제 교수랑 네네네. 그 제자 네. 여성 제자 사이에 맞아요. 그런 사랑 이야기, 썸 이야기 이런 게 있으면서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관계 자체는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한 거지. 진짜 모리스하고 에밀리는 그 앤드루 포터 커플보다 훨씬 더 그렇죠. 당당하게 연애할 수 네, 있는 관계죠. 연애할 수 있는 커플이고 그 다음에 그 묘한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감한 설정을 하나 넣는다던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도 전혀 다른 반전이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밋밋했다. 그래서 그 이제 편지를 받는 아들에게 뭔가 허락을 구하는. YG. YG 리라이팅 거의 이거 리라이팅 수준인데. 그건 농담으로 생각한 거죠. 그럴 리는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너 농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과감한 설정을 넣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거야? 괜찮겠니? 뭐 이렇게 괜찮겠니? 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우주 우주 마인드. 아니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 뭐 너에게 허락을 받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 근데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많이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저는 작가가 이 중간도 사람들이 눈치챌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눈치채도 상관없다. 이게 맞아요. 스타일로. 이게 첫 네. 작품이잖아, 첫 작품.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서사적으로 밋밋하잖아요. 지금 밋밋해. YG가 이렇게 폭주할 정도로 스토리를 막걸리. 알코올 도수가 낮아. 이게 밋밋하고 심파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툭툭. 아니 마시는 술만 몰트위스키야. 근데 약간 이게 저한테 이제 2번 울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도 다 너무 뻔하게 흘러가고 했지만 약간 이렇게 감동을 받은 어떤 포인트는 이게 이제 일어났던 곳이 바잖아요. 바였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왜 흔히 특히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감상인데 제가 뭐 일을 했을 때나 저 이제 바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을 테니까 바에서 일할 때나 혹은 제가 지금 요새 바에 가서 술을 마실 때나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공간이 바여서 그런지 뭔가 이제 이 모리스 씨의 이 얘기를 딱 읽었을 때 그 바에서 내가 스쳤던 사람, 바에서 내 옆에 뭐 앉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냥 사람 일이겠지만 저 안에 되게 고유한 서사들이 있는 되게 고유한 개인이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뭉클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 모리스 씨의 삶이 그 앞이 너무 극적인 거 외에는 그냥 사실 극적인 삶이긴 한데 이게 되게 밋밋하게 서술이 되고 뭐 기승전결이 되게 막 휘몰아치지 않고 그냥 진짜 어디서나 볼 것 같은 사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글쓰기 수업 가면 가끔 어르신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내 이야기로 책을 쓰면 한 권이 2권이 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까지도 떠오르면서 저런 분들도 이제
내가 겪은 일로 한 권을 쓰면 책 한 권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한 명 한 명도 뭔가 저 사람 안에 되게 고유한 이야기들이 있겠지. 약간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저는 다 읽고. 근데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 사실 그 원작의 제목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그리고 원작의 제목이 오히려 이 음. 책의 정서를 더 잘 전달을 하죠. 원제는 When All Is Said. 그렇죠. 음. 우리말로 직역하기도 참 어려운데. 뭐로 옮길까요? 인생이 슬퍼질 때. 아니 그 새드가 아니에요. 아니야 말하지 아니, 말하는 말하다 세드예요. 세드예요. SAID예요. 음. When All Is Said. 모두가 말해줄 때. 모두가 나에게 말을 아니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말해졌을 말해졌을 때에 때.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소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의역을 지금 자꾸 나도 해보는 나도 거예요. 지금 소설 그걸 소설 내용이랑 직역을 하는 게 어쨌든 아니라. 비교적 이 원제에 가깝게 하려면 음.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 그러게요.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모리스 씨의 눈부신 일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좀 괴리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전 좀 아쉬워요. 그 When All Is Said라는 영어를 의역이 됐든 뭐가 됐든 한국말로 옮기는 거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죠. 출판사나 번역가가. 근데 그냥 실패하고 완전 딴 세상으로 가자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제목 때문에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 모르겠네. 또 출판사가 또 사연 있는 출판사인 건 아세요? 아니 몰라요. 뭐요? 어딘데요? 그 복복서가라는 사연이 출판사가 소설가 김영하 씨와 김영하 씨 그 사모님이 아마 아. 장훈수 선생님인가? 장훈수 대표님인가 뭐 이런 분일 텐데 그 두 분이 아 그래요. 같이 만든 출판사가 이 복복서가라는 그래요? 출판사고 음. 그래서 복복서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검색해 보면은 그 음. 김영하 씨 여행의 이유를 포함해서 김영하 아. 씨의 전작이 다 여기에서 나오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이거 너무 외람된 말인데 아내분이 김영하 씨 보라고 이걸 번역해서 나온 거 아닐까요? 아니 나 있을 때 아니, 잘해 뭐 이런 건가? 이걸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영하 씨가 그 사모님이랑 같이 이 출판사 런칭할 때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자신의 문학 세계관을 이 복복서가에서 내는 책을 통해서 넓히고 싶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읽고서 네. 좋았던 책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읽었는데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책들, 본인한테 영향을 줬던 책들 같은 것들을 이 리스트로 좀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만든 출판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김영하 씨가 원서를 읽고 좋아서 이 책을 낸 걸까?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통상적인 출판 기획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걸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냥 이 모리스 씨의 묵묵함이 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온 것도 묵묵하게 견디고 묵묵하게 살았고 이 말하는 방식도 묵묵하고 그냥 근데 묵묵함?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자기 아내 세이드인가요? 자기 아내나 혹은 그 아들은 또 알게 모르게 그쵸.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세이디한테 억압이나 솔직히 고통 뭐 좋은 이런. 남편은 아니었잖아요. 네. 좋은 남편 아니었고 약간 현진건 그런 거잖아요. 왜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약간 그런 느낌의 정서잖아요. 이게. 그치? 약간 그런 거임에도 맞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막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되게 그 누군지는 얘기를 합시다. 그 5명 건배의 대상이 되는 5명이 네. 이 할아버지한테 어떤 사람 관계였는지 정도는 설명해도 되잖아요. 그 처음에 토니죠. 예. 토니는 형. 형 근데 이제 죽었죠. 형인데 10대 때. 네. 둘 다 10대 때 네. 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몰리. 몰리는 사산한 딸. 그러니까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유산이 사산을 사산했죠. 했고 네. 그 아이의 이름이 몰리입니다. 네. 그리고 노린. 노리는 세이디 그러니까 와이프의 여동생인데
심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주말에만 잠깐씩 가족들이 방문해서 면회하고 뭐 이런 분. 그러니까 우리 처제죠, 처제. 처제. 처제인데 좀 아픈 처제. 예. 근데 세이디랑 결혼하는 과정 뭐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어떤 영향을 주죠. 아내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음. 그냥 여동생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여동생.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도 중요한 인물. 그리고 네 번째 케빈은 아들. 그리고 지금 이 책 전체가 서간문 형태인데 사실 케빈에게 이 하는 편지 말. 전체를 받는 사람이 지금 케빈입니다. 실제로 근데 편지를 쓰지는 않았고 그냥 뭐 속으로 읍조리는데 케빈에게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케빈이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네 번째 건배는 미국 위스키로 미국 지금. 위스키로 지금 하는 것이죠. 음, 그리고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세이디는 2년 전에 죽은 아내. 근데 1장과 7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 다섯 번의 건배 말고 거기에 나오는 주요한 등장인물이 이제 에밀리라고 우리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에밀리. 에밀리와의 사랑으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해도 스포일러는 아닐 거예요. 네, 아무도 네. 그걸 기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야 이게 좀 매운맛이 들어간다 네. 이런 거죠. 하여튼 그 어릴 때 그 하인으로 일했던 그 부잣집 그 집 가문하고 또 이런저런 얽힌 일들이 있고요. 에밀리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손녀딸이죠. 그 가문의 일원입니다. 예, 외손녀딸. 그리고 뭐 당연히 사람이 한 80 몇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평균 이상으로 복잡한 사연 스토리를 만들면서 살았으니 당연히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엄청난 반전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JYP가 트롯 같은 소설이라고 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작중 화자이자 주인공은 몰트 위스키를 여러 잔 마십니다만 소설은 약간 하이볼 느낌? 위스키보다는 막걸리 느낌. 네, 막걸리처럼 뿌예요, 막 이게. 아니 근데 왜 이런 책 있잖아요. 뭐라 다시는 또 읽을 것 같진 않지만 팔고 싶지는 않고 왠지 그냥 꽂아는 두고 싶은 책. 저한테는 좀 그래요.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혼비님은 붙였죠. 그 이것저것. 견출지를 또 한 10개 붙여놨어요. 그 와중에. 네네. 어딘가에 또 의미 있는 저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간결하게. 꼭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음. 물론 뭐 중년 50대이긴 한데 여성 작가가 남자의 그 화자가 되는 네. 소설을 특히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의 네. 입장에서 소설을 쓰는 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80대 할아버지. 84세 주인공의 이야기를 50대 여성이 쓰는 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그럼 거꾸로 50세 먹은 남자 작가가 그건 불가능할 것 80 같아요. 끝까지 듣기도 전에 불가능. 그건 불가능하죠. 아까 주노 디아스라고 그 되게 와우 무슨 유명한 책이 있는데 주노 디아스가 했던 말이 이제 약간 명언처럼 이제 작가들 사이에 오는 게 너무 몇 년 동안 라이팅 수업을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여자 작가가 남자는 되게 잘 쓰는데 남자 작가가 여자를 잘 쓰는 경우는 정말 그 몇십 년 라이팅 경험 중에서도 거의 보지 못했다. 사실 그게 힘들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뭐 갑자기 호출되어서 방송을 혹시 듣고 있다면 본인은 되게 어벙벙할 텐데 그 장강명 작가 재수사 같은 경우도 그 여형사가 30대 초반의 여자 형사가 그 화자잖아요. 네. 근데 그 소설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사실 잘 모르죠. 30대 초반의 여성 화자의 진짜 느낌이 무엇인지는. 네. 근데 실제로 30대
들이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음. 장강민 작가를 좋아하고 그 소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음. 왜 굳이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화자를 설정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만 봐도 장강만 작가처럼 되게 센스 있고 감각 있는 작가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허들이 있는 거죠. 힘든 것 같아요. 네. 진짜.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약간 뭐 그냥 해설 추측해 보자면 그러니까 일단 여성들의 삶 자체가 뭐 한국 서양 또 다를 텐데 일단 약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짐작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약자로 사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삶을 경험하거나 짐작하기 쉽단 말이죠. 조사를 통해서도 하다못해 결국 그 차이 아닐까요? 어떤 약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에 되게 겹겹이 피해의식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섬세한 감정의 결이 있는 여성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회 맥락적인 존재감을 이제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지내는 입장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피해의식 같은 거 혹은 불안한 감정, 히스테릭한 어떤 것들은 흉내낼 수 없거든요. 이 섬세한 거는. 그 남자 작가가 여성 화자를 기가 막히게 그린 작품 이런 거는 저는 손에 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드물어요. 아직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있긴 있어요. 모르니까 물어본 저도 거예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많이들 좋아하시는 김은 작가님이 아, 언니들 제목을 기억할 수가 네, 없는데 거기 뭐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누구요? 있을 수 없는 김은. 여성들 아니 그거 말도 안 되죠. 김훈 작가는 너무 못 그려요. 그 남자도 잘 못 그리는데 아 그래요? 저는 남자를 잘 못 그리는데 남자들은 잘 그 그린다고 김훈의 남자는 생각했는데. 보통 남자들이 아니에요. 그 남자도 잘 못 그리는데 어떻게 여자를 그려요? 아 그래 언니의 폐경 심지어 여성의 폐경을 그렸어. 저 얼마나 그 읽다가 와 정말 그거 계속 사모님한테 확인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아니 확인도 안 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생리를 해본 여성이라면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가져가서 이게 생리 현상에서부터 또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남자 독자로서 이 작가가 처음에는 모르고 네. 봤어요. 이제 네. 뭐 조금 지난 다음에 네. 우연히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여자 음. 이름이어서 그래서 여자 작가인데 남자의 이 화자로 잘 묘사하는구나, 잘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었군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꽤 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 피해의식, 히스테리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결이 그만큼 촘촘하고 다층적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약간 저도 80대 남자 노인에 대해서 주인공으로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보다 20년만 올라가도 60대 여성에 대해서 쓸 자신이 오히려 80대 남성보다 없거든요. 네. 좋은 얘기네요. 네,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남자는 단순하고 아니, 이게 여자는 너무 엄피시하고 섬세하고 말이 안 되는 복잡하다 뭐 얘기인데 이런. 이제 대체성,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니 뭐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니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경험이나 남자들의 그런 생각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배적으로 많이 그냥 여기저기서 노출이 되고 또 막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를 알 수 있는 학습할 맞아요. 수 네. 있는 소스들이 너무 소스가 많죠. 많다라는 많죠. 거죠. 네. 여성의 얘기는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맞아요. 많이. 결국 여성이 화자인 작품들은 여성 작가들이 더 많이 써줘야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여성 작가인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감탄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아슬아슬한데 자기 연민 진짜 아까 현진건의 그 왜 설렁탕을 먹지 못하니로 빠질 수 있는데 안 빠졌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와, 이 균형 감각 뭐지? 대단하다 했는데 계속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책을 보는 내내 왜 하얀색 티셔츠 입고 비빔국수 먹는 그 긴장감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번만 튀어도 망하는데. 근데 안 그래서 근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여성 작가여서 이건 여성 작가였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잘 썼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남성 작가였으면 훨씬 감정 몰입을 해서 약간 자기 입장에 대해서 연민부터 시작해서 광인 되는 거죠. 광인. 광인을 안 읽어서 몰라요. 광인 되는 거죠. 술 마시고. 네, 저는 몰라. 이 광인을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딱 바로 느낌 오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간 술집이 네. 있습니다. 네. 영동고등학교랑 거의 붙어 있는 골목에 있죠. 골목 골목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청담동에 엠바고라고 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제가 말을 해놨습니다. 책걸상 방송 듣고 왔다고 얘기하면 그분한테 뭐 치즈케이크 뭐 혹은 뭐 어쩌면 딴 또 괜찮은 안주 같은 거를 무료로 서비스로 거기 드릴 일하시는 겁니다. 바텐더 분들도 막 메모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책걸상. 진짜. 네네. 그래서 저 정말 아무도 안 가면 민망하니까 한 두 분만 가시면 딱 적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치. 네, 강남 쪽에 사시는 분 네. 혹은 그쪽에 가실 일 있는 분들은 가셔서 엠바고 가서 책걸상 한 번만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씨의 눈부신 일생 더 읽어보시고 댓글 1000개. 네 댓글 1000개. 네 댓글 1000개. 네. 뭐 이참에 책걸상에서 YG 치우자. 그러면 뭐 댓글 1000개 열심히 달아보시고. 1000개. 네. 그럼 저는 최초로 청취자랑 책 취향이 맞지 않아서 책방송에서 하차한. 청취자들에게 쫓겨난 쫓겨난 진행자로 거죠. 진행자로 되지 이제 않겠습니까? 진행자를 떠났다기보다는 기록에 남기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